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늘 갑으로 불리던 곳은 바로 강남이죠. 그런데 요즘은 강남 3구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자 사이에 이 팽팽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아무래도 가격을 쉽게 내리려고 하지 않을 거고, 매수자는 더 떨어질지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 조정의 시장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또 끝날 것 같은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맞춤형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부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어떤 고민이든지 정말 해결에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계신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3시에 남자 이윤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은 맞는데요. 3시가 아닌 2시로 시간을 옮겨서 좀 방송을 하고, 우리 강주리 아나운서하고는 또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인연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좀 서운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팍스TV에는 계속해서 목요일 날 2시로 다음 주부터는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좀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갖고 계신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고민, 사연 연락 주시면 이 자리에서 아주 쿨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3시에 못 뵈서 제가 눈물이 너무 나지만 그래도 꾹 참고 2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3시에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프라인 자리 설명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자, 뭐 세미나, 무료 세미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오셔서 제가 인사부터 나눈다고 그러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지, 제가 방송을 나오고 저 여러분들한테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 뭐 강연자로서 이렇게 박수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직접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잘 되셔야 된다. 방송도 안 보시고 세미나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뭐 부동산 투자하면 더 잘하고 뭐 더 많이 알고, 이런 거는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력의 결과치는 반드시 나오는 게 부동산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날씨가 풀렸으니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부동산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우선 지금 중동의 뭐 상황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유가에도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유가 원유 수입국 중에 전 세계 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연료로 들어가는 부분 외에도 모든 공산품에 대한 원료,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대한 원료가 이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물질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조금 유가의 등락폭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휘청휘청할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어쨌든 이 위기는 정부에서부터 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또 항상 극복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어지러운 환경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조금 더 애써서 조금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지 말고 좀 완화책 또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규제들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또 이슈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아닌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제 집을 내놓고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규제 압박 수위가 점점 더 세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세금 면에서도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세금 압박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대표님? 자, 정말 좀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세금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돌변한 모습, 과연 저희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2주택, 3주택자 가지고 있는 분을 죄인처럼 몰아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런 부동산 정책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를 결론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똑같은 정책을 쓴다? 저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크게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한다면 우선 취득세 부분하고요.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뭐 취득세 부분도 사실은 뭐 기본 세율 1에서 3%인 부분을 8% 또 12%를 이제 중과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특히 서울 또 수도권 일부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구역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주택 수혜가 뭐 하나만 더 늘어도 바로 8%또 12%로 늘어나는 현상을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9일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게 걱정이 돼 겁이 나고 하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내놓는 거는 맞아요. 그게 과연 시장에 지금은 주택 가격을 낮추는데 잠시 잠깐이나마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중과를 했을 때 누가 세금을 양도세를 기존에 양도세 내는 거에 2배, 3배를 내가면서까지 팔겠느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로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건은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9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계약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 3월만큼은 계약이 안 나올 거예요. 왜?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고 더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4월 아니면 5월 9일 임박해서 또 이렇게 뭐 가격의 상승이 반등을 펼치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하겠네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기능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을 정부에서 굳이 만들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이고 보유세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그다음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를 올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부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낮췄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로 올려놨다가 60% 낮춰서 그래도 종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주택자일수록은 더 불리해지거든요. 과연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양도세 부분 또 보유세 부분 심지어 취득세 부분까지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만이 시장의 기능을 좀 안정화시키고 좋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악순환을 연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간곡히 정부가 조금 현명한 생각으로 이 자유경제 시스템 내에서의 부동산 규제책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저희 부분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사람들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걸 싫어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체적인 국민 정서에 맞게 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각 정부마다 이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대책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어갈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꼼꼼하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프라인 자리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 아닌 혼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 내 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는 내 집 마련 올해 이제 못하는 걸까? 기회가 없는 걸까?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 날짜,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사항은 02-1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있으세요? 예, 제가 최근에 강남구 논현동과 네. 그 광진구 자양동에 오아타운 예정지라고 다세대 신축 빌라를 권유를 받았어요. 네. 뭐 투자금은 대략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네. 좀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어요. 네. 선택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너무 잘 전화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논현동과 자양동 중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사업 갖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뭐 모아타운 예정지 네.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뭐 모아타운 예정지라고 해서 4억으로 투자인데 뭐 일단은 뭐 지역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괜찮을 것 고민돼요. 같아요. 그죠? 네. 이 빌라 투자, 갭 투자에 대한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뭐 4억 들어가지만 매매 물건이 뭐 예를 들어 뭐 8억짜리인데 전세 4억 끼고 4억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쨌든 네. 빌라 8억짜리 사서 나중에 아파트 받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아파트 받고 나서의 그 나중에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지역이면 분명해요. 강남은 당연히 강남 나름대로 굉장히 비쌀 것이고 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자양동 같은 경우도 많이 비싸질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둘 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이거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지금 뭐 이게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확신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투자 지역을 선택해야 되느냐, 둘 다 좋아. 예, 만약에 좋다 그러면 강남도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지만 둘 다 지역이 좋을 때는 이제는 뭘로 파고들어야 되냐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하고 기존의 재개발하고는 틀려요. 법 자체가 도정법, 그리고 법 자체가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 제도가 틀린 부분이 있고, 이제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건을 이제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뭐로 따져야 되냐면, 우선 모아타운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500세대에서 최하 1,000세대에서 한 3,000세대까지가 지어지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얘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일반 재개발은 전체적인 블록 단위가 다 개발돼서 입주민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겠죠. 단지 하나가 조성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록별로, 도로는 일반 사람들이 활용을 하되 블록 단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 단지 이런 게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모아서 타운을 형성하는 부분이 대략 한 1,500에서 2,000, 3,000세대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주안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재개발 이런 뭐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라고 한다면은 노후도를 많이 떠올려요. 노후도가 다 차면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노후도를 열거하기 전에 열악한 기반 시설, 즉 아까 얘기대로 단지 자체를 다 허물어서 새로이 그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기반 시설은 남아있질 않을 거예요. 새로 이제 정비되는 기반 시설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재개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망 같은 경우 6m 이상 도로는 남겨진 상태에서 블록 단위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노후도를 체크를 한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67%의 그 노후도가 30년 연한, 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모아타운의 획기적인 모습은요, 57%만 노후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20년 연한으로 확 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주거지, 저층 주거지 내에서 뭐 새 빌라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곳 아니고서, 험빌라들, 신축 빌라든 또 옛날 단독주택이든 옛날 다가구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노후도 측면은 대부분은 채워진다. 사업 가능한 곳이 서울시에는 대부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동의율이에요. 보통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많이 하냐면, 일단 뭐 다세대 연립, 소위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찬성을 하는 측면이고, 상가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나 지금 아파트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난 왜 계속 월세 받고 싶어, 그러니까 반대를 하실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 반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토지값이 여기 평당 뭐 1억도 준다는데 내가 평가받을 때 보니까 평당 한 5천 준대, 그래서 평가액이 이렇게 적어지면은 나한테 불리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또 반대. 만약에 또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나 여기서 열심히 월세 받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내가 월세를 포기하고 뭐 아파트 2채 3채를 받는다, 나 이것도 반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율 측면에서 분포가 얼만큼 이 빌라, 즉 다세대라든지 연립의 분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결국은 동의율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가가 많고 단독주택이 많고 다가구주택이 많다라고 한다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조합 설립 때부터 75%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가 50%를 차지한다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 진행하기가 꽤나 까다롭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의율만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겠네라고 또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진입로예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는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어느 지역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재개발한다고 나섰어요. 그죠? 근데 뚜껑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곳이 모아타운으로 진행된 데서 동의서도 걷고 주거지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동의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도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양방향 통행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2,0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진입로 확보 측면에서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건축 허가를 득할 때 이걸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즉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대로변 가에 있는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강남이 됐든 자양동 뭐이 됐든 논현동이 됐든 자양동이 됐든 둘 다 좋은 지역은 맞다.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조금 깊이 파고들어서 진입로 확보가 어디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나중에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네. 강남 쪽에서도 당연히 동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거지로만 돼 있고 거기가 이제 빌라 분포가 많게 되면은. 근데 나중에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지 않을 거를 미리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모아타운 선정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점이에서 삐거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는 건 선정이 되고 선정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진입로 확보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된 이후에나 모아타운 내에서의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평모아주택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재개발. 그래서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입주까지 할 수 있는 거는 7, 8년 안에도 돼요. 근데 이 선정할 때 보면은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금 유심히 서울시에서 살핀다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물건이 안에 있는 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아니면 자양동에 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확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쵸. 어느 번지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 뭐 세미나 때 갖고 오셔서 물어보시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살펴보고 하는데 진입로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사업은 쉽진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거 이쪽 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된다 하다가도 좌초된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아까 얘기한 진입로 확보 때문에. 근데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거지로 형성이 돼 있고 이 주거지 근처 바깥에 외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때로는 다세대 빌라도 많이 분포돼 있어요. 일반 업무용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 테두리를 이렇게 봤을 때 진입로 확보 부분은 충분히 조금 유리한 곳에 있지 않겠느냐. 여기만 해도 지금 자양 1동에 모아타운 선정된 곳 그리고 자양 2동에 뭐 B구역이라든지 A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뭐 노후도 동의를 다 되게 하는데 진입로 부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선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역은 좋아. 근데 모아타운 선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진입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 보신다고 한다면은 좀 그렇잖아요. 내가 똑같은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무조건 지역만 좋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뭐 10년이 가도 뭐 처음에만 약간 들끓었다가 점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곳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분위기가 진입로 부분에서 많이 지금 뭐 어디는 울고 웃고 뭐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좀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걸 또 제가 세미나 때 가르쳐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오셔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맞겠네. 여기는 좀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여기는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좀 확실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는 게 오래된 곳을 이제 재정비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역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재개발이 될지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또 공부해 보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프라인 자리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46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산은 이제 6억 이하로 신축 빌라 보고 계십니다. 어디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좋을까요? 자, 아마 지금 이 문자 사연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럴 것 같아요. 매매 금액은 신축 빌라인데 6억 이하를 선택하고 싶어. 이유는 매매 금액이 6억이 안 됐을 경우에 얻는 혜택이 상당히 많죠. 우선 취득세 부분에서도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 그리고 보유세에서도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 그리고 양도세에서도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 다주택자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6억 이하 물건을 좀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다 생각을 해요. 근데 6억 이하 물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매매 금액이 6억이라는. 근데 좋은 지역인데 6억 이하다라고 해서 솔깃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6억 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은 좋은 당근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방금 아까 시청자 사연 중에서 뭐 강남 논현동하고 뭐 자양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하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 뭐 강남 쪽이든 뭐 좋은 지역인데 6억 이하 물건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구든 뭐 장기적인 차원에서 괜찮겠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만 찾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6억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강남이라고 해서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계속 묶여놓는 것보다는 지금 6억이라는 어떤 이 테두리 자체가 좋은 혜택인 거는 분명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부터 겁을 내냐면 취득세부터 겁을 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6억이 넘어가서 뭐 7억에 매입을 했다, 7억 5천에 매입을 했다, 뭐 그 이상 된다 그러면은 야, 이 8% 1에서 3% 내는 걸 갖고 8% 내니까 계산상 해보면은 한 5천만 원 더 내. 이런 부분 때문에 덜컥 겁을 내고 안 하는, 무조건 이것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취득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무조건 6억 이하 물건을 찾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만약에 취득세 부분을 과감히 뭐 5천을 더 내더라도 부담을 하고 보유세 부분도 사실은 부담되고 나중에 양도세까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부담한다 손 치더라도요. 그야말로 지금 이 빌라 자체가 그냥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아파트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10년 안쪽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초창기에 내가 6억이라는 족쇄에 이 족쇄 때문에 결국은 큰 이익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작은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큰 단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6억 이하의 물건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하지만은 아까 6억이라는 프레임 안에 놓인 것 자체가 혜택이 좋은 건 맞는데
흡사 6억이 넘어가는데 사업도 빨리 되고 나중에 아파트도 빨리 돼서 정말 큰 이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거 지금 뭐 어디가 뭐 좋냐 어디 좋냐 이거를 뭐 지역적으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인드에서 6억 이하에 대한 부분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는 또 세금적인 뭐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이런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이제 눈앞에 이제 그 작은 세금보다 나중에 더 미래를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조금 더 이익인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곳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잠실에, 네. 잠실 삼전동에 네, 다세대 투룸 10세대를 보유 중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2010년에 준공이 되었고, 네, 전세는 한 2억 중반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저희 한 채당, 다세대 한 채가 시세가 한 6억 정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토지는 한 80평이고, 그 건축을 목적으로 60억에 매입하겠다는 이제 건축업자도 있는데요. 예, 네. 저희가 2015년에 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말소된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매도해야 세금 부분에서 더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 안 팔고 네. 좀 더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세대를 지금 10세대 네. 보유하신 거니까 다주택자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금 매도를 하셔야지 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을지 네. 이 부분 궁금하시고 혹시 네. 매도 타임이 지금이 맞는지 아닌지도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잠실 쪽에 이제 삼전동에 있는 그 다세대 10세대를 갖고 계시는데 네. 삼전동 하면 일단은 삼전역하고 석천 고분역 그 블록 네. 안에 이렇게 놓여 있죠. 네. 그 잠실 그 레이크 팰리스 하단에 이렇게 네, 포진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갖고 있어요. 자, 네. 근데 한 2010년에 건축을 했으니까 네. 16년 차 된 그 빌라 10세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뭐 만약에 지금 시세가 한 6억이라 하니까 뭐 전세는 한 2억 중반이니까 네. 뭐 이리 따지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3억 5천 정도 실투자 금액만 있으면 투자를 가능할 거고 네. 또 건축업자도 마찬가지 60억에 네. 좀 매입 하려는 분도 또 있다고 생각을 아까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떤 게 나한테 좀 유리한지 네. 그리고 좀 더 기다렸다 파는 건 어떤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자, 우선 이 다세대가 안고 있는 장점이라고 본다면 네. 혹시 이쪽 지역에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가 얘기가 있죠? 네. 실제로 삼전동 말고도 본동 그리고 석천동 이쪽이 다 지금 재개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물론 모아타운 사업이 원활히 잘 될지 안 될지는 아까 제가 이제 뭐 강남하고 자연동하고 비교했을 때 진입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정해지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빌라가 뭐 한 6억이다. 네. 라고 하고 그게 10세대 낱개로 팔면은 일단은 60억이 파는데 네. 일단은 건축업자 이걸 통으로 판다라고 하면은
60억에서 또 사는 부분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만약에 건축업자 입장에서 이거를 산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를 뭐 새로이 지려는 분일 거예요. 이걸 통으로 매입을 네. 해서 통으로 뭐 팔려는 것보다 비록 15년 차지만 뭐 네. 나름대로 저 더 많이 세대수를 늘려서 지려고 하는 건지 뭐 다음으로 네. 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제 예상컨대는 조금 더 세대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소위 이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명도를 해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명도는 뭐냐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건축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 뭐 이런 다세대까지 다 해서 이 명도 책임을 누가 지냐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지게 되면 네. 이 임차인들은요 결국은 당장 나가는 것보다는 뭐 임대 기간 동안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 네. 물론 네. 현재 매도인도 권리는 있어요. 뭐 매도인한테는. 네. 자,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명도에 부딪히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럴 거 네. 아니에요. 이 열세들을 네. 하나 둘 명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책임을 그쵸. 갖고 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라는 부분이고 네. 네. 세금이란 부분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 세금을 통으로 저기를 한다면 아무리 열세대라고 손치더라도 이걸 네. 합쳐서 하면 세율이 올라가는 법이에요. 네. 네. 낱개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좀 뭐 지금 언제 팔고 내년에 언제 팔고 내후년에 네, 언제 네. 판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면 이 한목에 파는 것보다는 세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세기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10세대 중에서 5개는 올해 12월 말에 잔금을 쳤고 네. 5세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로 그 네. 잔금을 쳤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합치거든요. 합쳤을 때 전체적인 양도세, 그러니까 이익되는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둘로. 네. 네. 그래서 세율이 줄어요. 음.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는 한목에 푸는 것보다는 나눠서 파는 게 유리하다예요. 그걸 종합해 네. 본다면 네. 우선 지금 한목에 매도를 하는데 아까 명도에 대한 책임을 떨고 안는 거, 또 세금에 대한 네. 부분을 내야 네.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반대를 하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목에 현저금적 파는 거.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이거를 조금 오랫동안 버티면서 가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네.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아타운을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의를 막 걷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서 뭐 모아타운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세가 6억이라고 하지만 그게 네. 8억, 10억 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네. 각 세대당 몸값이 높아져요. 네. 예, 그럼 몸값이 네. 높아서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제 팔면 되냐라고 한다면 여러 세대니까 조합 네. 설립 이전에만 나눠서 팔면 돼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이전에 여러 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 한 명만 주게 돼 있어요. 입주권을.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급하게 매도를 일단은 건축업자 한 명한테 파는 거는 제가 세금적인 측면하고 명도라는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조금 네. 나눠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갖고 네. 나눠서 하되 네. 지금 당장 매도를 6억에 하고 또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모아타운 네. 선정이 됐어. 그러면 네, 미리 네. 지금 6억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걸 진작 팔았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상생각해요. 야, 그래서 내가 5월 9일 날 몇 개라도 팔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2015년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작년에 끝났다 하니 결국 네. 8년짜리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10년이 끝났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 네. 장특공제 70%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에서도 벗어납니다. 그 혜택을 미리 다 줘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을 시행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얘는 이미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10년을 마치고 사업자가 종료가 됐지만 네. 이미 이렇게 해서 내가 8년, 10년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아요. 자, 사실 네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까지도 다 노리고서는 혜택을 안 해주려고 지금 하는데 나중에 네. 헌법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은 결국은 네. 궁극적으로 따져서는 세입자들한테 임차 금액을 많이 올리지 말고 5% 이내로 네. 올리면서 4년, 8년 이렇게 네. 가져가라고 주는 혜택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혜택이 너무 크다 해서 그걸 줄인다? 재산권 침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쉽게 뭐 의도는 있지만 그거 하려면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싸그리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을 옥죄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자꾸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정책이.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네. 어쨌든 지금 5월군이 지나도 다주택자 중과 아니라고 제가 했죠. 네. 예, 그리고 70% 장특공제를 받을 네, 수가 네. 있다고 했죠. 네.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낱개로 팔면 팔수록 유리해.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선행해서 몇 개는 뭐 돈이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은 12월 이전에 잔금 치고 네. 그리고 또 나눠서 하더라도 또 다음에 뭐 잔금을 또 치고 또 필요해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급하지만 않다면 시간을 네.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시청자님한테 무조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못 하죠. 네. 근데 다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네. 이제 네. 하실 일이 뭐냐면 네. 이 모아타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중개업소도 찾아가보고 해서 정보를 네네. 얻으셔야 돼요. 네. 제 네. 말대로 모아타운 선정이 임박했다 그러면 네, 더더욱 네. 팔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고 나서도 파는 시기는 아까 얘기대로 조합 설립되기 이전이니까 네. 예, 모아타운 그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정이 되고 그 이후로 조합 설립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네. 시간만큼은 충분히 지금 6억이 아닌 8억, 10억 그 정도로 네, 네, 호가에서도 네. 팔 수 있으니까 네.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네. 예, 더욱 궁금하면 세미나 오셔서 좀 네. 좋은 정보를 조금 얻어낼 수 있는 네.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늦췄다가 파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일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면요. 진행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시다가 뭐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72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2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요.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자금이 낮아졌어요. 2억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자, 뭐 2억 갖고 투자할 만한 데를 하다면 서울 시내 뭐 어느 지역을 딱히 꼽는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얘기지만 이게 재개발돼서 향후에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곳을 갖고 지역을 선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여유자금 2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따졌을 때 우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좀 높아질 지역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시세가 향후 높아질 지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강남은 좋지만 강남에서 실투자금 2억 갖고 쉽게 투자가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벨트를 넣어보세요. 즉
2호선 라인이라고 딱 한번 묶어보세요. 그래서 2호선 라인 안에 1차적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해. 그래서 2호선 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아, 이 안에서도 마땅히 없는데라고 한다면 벨트를 조금 더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9호선, 5호선 라인 이런 식으로 2선 벨트를 묶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곳, 만약에 추천해 주시는 곳이 이 안에 있더라.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천호동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강하고 가까워요. 그런 상태에서 실투자금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빌라 투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향후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뭐 강남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요. 결국은 한강하고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는 정해지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천호동에 있는 지역 위치나 이런 부분이 한강하고도 가깝고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또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2억 갖고 찾아보는데 우선 섹터를 정해서 최대한 한강 쪽에 붙어 있는 쪽으로 살펴보고, 그 근처에 아파트 시세가 최하 20억 이상은 뭐 요즘 같아서는 한 25억 이상 될 만한 지역을 선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만 물색해서 2억 정도 선에서의 투자를 모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그것마저도 투자금 대비해서 효과성은 월등히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건 정확하게는 좀 세미나 때 오셔서 뭐 실투자금 2억 이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서울 지도를 쫙 펼치셔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으셔서 공부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혹시나 막히시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오프라인 자리를 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자리 설명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직답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커요.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처음엔 그냥 뭐 한번 들어볼래라고 이렇게 했지만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벌써 방송 18년, 세미나도 18년 정도를 해가면서 엑기스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는 노력을 세미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사실은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운동 차원에서 한번 오신다라는 부분이 만 갖고만 계시다. 그리고 뭘 들어보겠는데 뭘 정말 세세하게 들어보는 그런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윤곽만 정확하게 조금 캐치를 하고 가신다고 해더라도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오셔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치는 뭐 일석오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하셔서 세미나에 오신다 그러면 저는 뭐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 될 수 있다 자부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